네, 2024년 11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고가 있었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참모진을 전면 쇄신하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11월 9일 대규모 거리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가 꼬이죠. 저는 앞선 방송에서 윤석열은 침묵하라,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도 자꾸 대통령 나와서 사과하고 뭔가 해라. 야당은 민주당 막 떠들고 있어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일체 대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 살면서요, 하나하나 모든 거에 다 대응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한 지금부터 100년 전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을 때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간다. 그것도 겨울에 간다. 그거 참 걸어간다. 아니면은 썰매를 타고 간다. 참 난감하죠. 몇 달을 갈지 모르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길을 다 밟으면서 가는, 타박타박 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비행기라는 게 있으면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슉 날라서 중간에 무슨 장애물, 우랄산맥이 있던 시베리아 평원이 있던 바이칼로가 있던 다 넘어서 그냥 모스크바 공항에,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내리면 그만이에요. 세상 난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참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칼로는 어떻게 넘어가지? 이 눈 쌓인 우랄산맥은 어떻게 건너가지? 그거 해법 찾느라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이 있죠. 바로 비행기를 개발해서 공항 만들어 휙 날아가면 아주 간단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지역은 자연보호를 하는 지역으로 냅두면 되는 거죠.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참 열심히는 사는데 효과가 적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겠죠.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짜에 대해서 가짜라고 해명하고 싸우다 보면 또 엉키고, 또 진짜 건에 대해서 사과하면은 사과가 부족하다고 또 엉킬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좌파들이 바라는 거는 윤석열 하야입니다. 하야를 하는 과정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서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탄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한다면 모든 게 끝이죠. 윤 대통령이 지금 겁먹고 하기 싫어서 나 하야하기 위해서 겁먹어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한동훈 씨도 얘기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게 없어요. 그냥 불쌍한 인간이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고. 윤 대통령 없어도 대한민국 다 돌아갑니다. 그럼 탄핵입니다. 탄핵. 그럼 탄핵 해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거는 나를 탄핵시켜봐. 니들이 그거 탄핵하고 싶어서 탄핵 안 당하려면 사과하라 계속 이거잖아요. 탄핵시키라고. 이게 바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겁쟁이 게임, 카워드. 사람들이 이제 아주 큰 걸로 위협하면서 사실은 작은 걸 이루기 위해서 큰 위협을 하죠. 너 죽인다? 하면서 돈 내라 그러잖아요. 죽여봐. 죽이면 부담이 되죠. 또 안 죽을 수도 있고. 괜히 죽이려다 거꾸로 뒤지게 맞을 수도 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탄핵시켜보라 그래서요. 우선 국힘당이 적어도 10명 정도가 동의해줘야만 탄핵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11개 법률 위반 7개 사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이끌고 있죠. 정가사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도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국이 이끌고 있죠. 이 두 사람은요, 이미 범법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유죄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망가진 사람이니까 온갖 공격을 다 합니다. 이미 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귀신작전으로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유죄 확정된 사람이고 1심 나왔고 하나는 조만간 나올 사람이니까 저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 라는 의심이 들죠. 범죄인들이 자기 범죄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한테 벌을 준 사람을 막 비난하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자기 정적을 욕하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우리 사회생활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과 조국이 하는 말이 맞아? 의심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들어가면 과연 국힘당에서 거기에 107명인가 100몇 명이죠. 10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가 안 돼요. 그러면 자, 나 탄핵해봐라. 그래서 탄핵을 딱 민주당이 발의해서 떠드는 순간에 지금 김건희 문제니 명태균이 문제니 이거 다 넘어가고 윤석열이 탄핵 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갈 겁니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죠. 지금 김건희 명태균 꺼낸 게다 윤석열 하야시키기 위한 거고 하야는 스스로 하야하고 탄핵이 있는데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탄핵해봐. 자, 좋습니다. 거기서 국힘당에서 친한계가 누가 또는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탄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헌법재판소 가서 딱 붙었을 때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느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무산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통과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보게 되면 탄핵이 안 된다는 분명히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헌재 소장이 고려대학교 법대 나온 그 여자분, 그 장관이 대행이었는데 반대 의견하는 사람은 설득을 했죠. 지금 많은 여론이 촛불 시위에 속은 거죠. 박근혜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 의견을 일치합시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포기를 하고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됐는데 과연 이번에도 박근혜 탄핵 때처럼 우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해 줄 수 있느냐. 제 상식으로는요. 지금 국정농단 뭐라고 막 떠드는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자세히 보면 국정농단은 아니야. 개인 비리고 이런 거고.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탄핵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고 돌아왔을 때 열린 우린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권력을 쥐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만약 간다면 박근혜의 운명이 될 수도 있고 노무현의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에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때 민주당이 작살나면서 열린 우린당이 한동안 힘을 쓰게 되죠. 네. 결정적인 승부를 사소한 승부는 다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임에서 팍 이기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윤 대통령이 그걸 생각할 것이다. 글로 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씨는 대통령 사과하고 어떻게 쇄신하라. 사과? 사과하면 또 사과할 거고 참모진은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니니까. 자, 지금 민주당이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하야를 하거나 임기를 안 채워야 되죠.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게 개헌론입니다. 지금 이 김대중,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갖고 노태우 세력하고 같이 만든 게 지금 60헌법이잖아요. 5년 단임으로 너도 5년 나도 5년 이렇게 해먹자고 쭉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단임 정권에 문제가 지금 있죠. 4년 중임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마지막 8년 동안 일관성이 가고 마지막 한 2년 정도는 흔들리는데 이거는 5년짜리 정권이 한 3년 하다 보면 계속 흔들리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4년 중임의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 전제 조건이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선거는 4년, 국회의원 선거는 4년, 대통령 선거는 5년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리듬이 안 맞아요. 대통령 선거도 4년으로 하고 또 선거가 너무 많아.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을 딱 같은 날에 하면 좋은데 그러면 그날에 정치 여론만 반영되니까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세 개를 다 나눠서 하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두 개를 하나로 묶고 대통령 선거하고 지선을 하나로 묶고 총선은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2년 단위로 총선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대선 지선하고 다시 2년 후에 총선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은 중간 선거 개념도 있으니까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27년까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임기 반을 막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그래 개헌 받겠다. 개헌하자. 그래서 26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개헌을 하면서 나는 거기에 맞춰 하야를 하겠다. 그런데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냥 물러나면은 여당이 무너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헌을 하게 되면 이번 개헌에 의한 선거에는 나도 출마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헌을 하자.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거 민주당이 안 받으면 민주당도 곤란할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개헌을 원했고 윤석열 조기 하야를 원했는데 그거 받아줬어.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조기 하야란 대신에 국민 신임받게해서 재출마하겠다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어?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김건희 문제고 뭐고 다 날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그건 민주당이 할 거고 하도록 두는 거고 개헌 문제는 그래 개헌하자. 내가 26년에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같이 하도록 하야를 할 테니까 개헌을 하자. 근데 조건이 있다. 나도 개헌 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해서 중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야만 내가 지금까지 해온 4대 개혁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검증될 거 아니냐. 난 지금 외교 안보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해보자.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 말할 때가 올 때까지 물론 윤 대통령 생각은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지. 침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부재자 선거는 이미 시작됐고 미국 시간으로 10월 5일 대선이 있고 그럼 뭔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북한이 인민군이 파병을 하면서 전선에 투입되다 보면은 그림이 나올 거고 또 일본도 이제 새로운 총리가 총리는 됐는데 그가 신임을 묻는 투표에서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일본도 어떻게 안착이 되면서 그림이 나올 거고 그 그림 상태에서 이제 탄핵을 받든 개헌을 하든 한번 게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국민들은요 결전으로 가게 되면 또 바뀝니다. 여론은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한번 주역하시는 분을 만나서 나용대검이다. 게으른 용이 칼 차고 있는 형국이 윤석열이다. 그래서 똑개 똑부 멍부 멍개 중에서는 똑개에 가깝다.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게 풀이한 적이 있습니다. 나용대검이라고 풀었는데 상당히 무서운 사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고 지금도 보면 상당히 느려 터진 사람이죠. 느려 터졌기 때문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무서운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윤 대통령도 한 2년 반 동안 호되게 당하면서 많은 수련이 됐을 겁니다. 이제 용산에 있는 친구들 만나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용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옛날엔 대통령도 잘 뭘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행정관들, 비서관들 중에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자기 일이다 보니까 구석구석을 알아서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겁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또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 상황도 지금 많이 알 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거, 뭐 이재명, 조국 씨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수가 많죠. 윤석열의 침묵은 무대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이 요구하는 탄핵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하도록 유도해요. 하세요. 니네 9.11 시위하고 뭐 해. 그래 뭐 떨지 말고 탄핵을 걸으라 그래야지. 지금 홍보수석은 탄핵을 거십시오.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던져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원하면 대통령 하야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들이 있으면 탄핵을 하십시오. 그리고 불법 시위는 단호히 대처합니다. 가짜 뉴스는 단호히 대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무대용 이유가 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